위대한 지도자 쓰랄의 지휘 아래 호드의 새로운 국가 듀로타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한 이름 모를 늙은 오크 주술사가 쓰랄의 앞에 섭니다. 늙은 오크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끼를 내밀었고 용맹했던 한 오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원의 샘을 통해 번영하던 달의 종족 나이트 엘프. 어느 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며 나이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아즈샤라라는 여왕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즈샤라는 모든 나이트 엘프의 사랑을 받았고, 나이트 엘프의 수도는 그녀의 이름을 따 진 아즈샤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녀의 측근으로 활동하던 나이트 엘프 귀족들은 쿠엘도레이, 즉 명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군주 바시와 같은 일부 명가는 여왕의 시녀로서 사랑을 받았고, 군주 자비우스를 비롯한 여러 명가는 강력한 마법사로서 여왕의 믿음직한 자문으로 활동했죠. 명가는 자신들이 다른 나이트 엘프보다 특별하다 생각하며 다른 나이트 엘프들을 무시했고, 여러 나이트 엘프들은 그런 명가들을 증오했지만 여왕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아즈샤라는 많은 원정대를 꾸려 칼림도어 전역을 탐사시켰고, 그녀는 모구와 트롤의 제국이 무색할 정도로 거대한 나이트 엘프 제국을 세우며 곳곳에 다양한 전초기지와 보관소를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원의 샘이 가진 마력에 깊은 관심을 가진 아즈샤라는 명가들로 하여금 샘이 가진 마력에 대해 깊이 연구하라 말합니다. 명가들은 무모한 실험을 감행하며 샘이 가진 마력을 계속해서 이용했고, 결국 영원의 샘이 가진 마력은 경류를 일으키며 뒤틀린 황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타락한 티탄 살게라스는 이 마력의 출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력한 세계원이 잠들어 있다는 행성 아제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게라스는 에레다르에게 그랬듯이 무한한 힘과 지식을 약속하며 명가에게 접촉했고, 힘과 지식의 눈이 먼 아즈샤라와 자비우스는 불타는 군단의 악마를 아제로스로 소환할 차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간을 관리하던 용의 위상 노즈도르무는 곧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 먼 미래에 존재하는 영웅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알렉스트라자의 배우자이자 붉은 용인 크라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크라서스는 강력한 인간 마법사 로닌과 함께 시간의 동굴로 향합니다. 한편 때마침 그곳을 정찰하던 하이잘산 전투의 영웅 브록시가는 두 이방인을 쫓아 시간의 동굴에 들어서게 되죠. 브록시가가 그들을 감시하는 사이 갑작스레 시공간이 뒤틀리며 시간은 새 용사를 먼 과거로 데려다 주었고, 크라서스, 로닌, 그리고 브록시가는 만년 전의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자연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반신 세나리우스의 지도 아래 필멸자 최초의 드루이드가 된 한 나이트 엘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퓨리온 스톰레이지. 그는 다른 나이트 엘프들에게도 그들이 잊고 있었던 자연세계와의 조화를 가르치며 훌륭한 드루이드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동생이자 함께 세나리우스의 지도를 받았던 야심찬 인물 일리단 스톰레이지에겐 자연세계의 가르침은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재능과 관심은 오히려 강력한 비전 마법에 있었죠. 이렇듯 서로 다른 두 형제가 사랑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티란데 위스퍼윈드였습니다. 달의 여신 엘룬을 섬기는 대사제였던 그녀의 자애로움은 다른 나이트 엘프들에게 선망과 사랑의 대상이었죠. 두 형제의 사랑을 받은 티란데였으나 그녀의 마음은 야심찬 일리단보다는 진중하고 사려 깊은 말퓨리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한편 나이트 엘프 정찰대는 숲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브록시가를 발견해 감옥에 가두었고, 다른 종족들에게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나이트 엘프들은 그를 모질게 대했습니다. 이에 티란데는 엘룬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깃들어야 한다며 말퓨리온과 함께 브록시가를 잘 돌봐주었고, 엘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브록시가는 그들을 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악마들이 기어나와 나이트 엘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소식을 들은 나이트 엘프들은 여왕을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주 레이븐크레스트라는 귀족의 지휘 아래 저항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악마들이 아즈샤라의 명령으로 아제로스에 소환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여왕의 궁전에서 소환된 악마들은 명가들을 제외한 다른 나이트 엘프들을 학살하며 나아갔고, 살게라스의 소환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에 악마들을 임시적으로 이끌 수장들인 파괴자 만노로스, 사냥개 조련사 하카르, 파멸자 아키몬드 등이 아제로스의 악마들을 이끌며 나이트 엘프들의 도시를 파괴해 나갔습니다. 한편 과거에 도착해 세나리우스와 만난 크라서스와 로니는 저항군에 합류했고, 티란데와 말퓨리온에 의해 풀려난 브록시가 역시
그들의 조언에 따라 세나리우스에게 향합니다. 그러던 중 지옥 사냥개에게 공격받던 나이트 엘프들을 목격한 브록시가는 주변에 떨어졌던 나무 몽둥이를 주워 사냥개들을 모조리 처치하였고, 이에 큰 감명을 받은 세나리우스는 그 몽둥이에 마력을 주입하여 강력한 대지의 무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브록시가 역시 저항군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어 티란데와 말퓨리온, 일리단까지 저항군에 합류해 악마들과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잔혹한 악마들의 진격에 나이트 엘프들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강력한 영웅들의 활약은 전세를 차차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말퓨리온은 에메랄드 꿈에서 타락한 나이트 엘프 자비우스를 처치했고, 티란데는 엘룬의 여사제로서 무고한 생명들을 수도 없이 구해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일리단의 재능을 눈여겨본 로니는 그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며 강력한 마법사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일리단은 저항군의 리더 레이븐 크레스트를 위험에서 구하는 등의 활약으로 마법사 부대의 대장이 되었으나, 전쟁보다는 멋진 모습을 보여 티란데의 마음을 사고 동족의 영웅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일리단은 점차 마력에 중독되어 감과 동시에 자신의 마법으로 동족 4명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지휘에서 박탈당하게 되죠. 하지만 아즈샤라의 명령으로 레이븐 크레스트가 암살되면서 다시 전세는 뒤집혔고, 살게라스는 자비우스와 같은 죽은 나이트 엘프를 악마로 부활시켜 사티로스로 만드는 등 계속해서 불타는 군단의 병력을 강화해 아제로스 침공 작전을 펼칩니다. 이에 말퓨리온은 세나리우스를 비롯한 다른 야생신에게 도움을 청함과 동시에 아제로스의 강력한 수호자 용의 위상들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알렉스트라자의 주도 아래 불타는 군단을 막기 위한 용의 위상들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지의 수호자 넬타리온은 용의 위상들의 힘을 담은 강력한 유물을 만들어 무기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말리고스의 강력한 지지로 용의 위상들은 힘을 모아 그들의 힘이 담긴 유물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바로 용의 영혼이라 불리우는 유물이었죠. 용군단에 합류해 사기가 오른 저항군. 그들은 드넓은 전장에서 아제로스의 운명을 건 불타는 군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장의 열기가 치열해지는 그때 넬타리온은 용의 영혼을 들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강력한 유물을 이용해 모든 불타는 군단의 병력을 휩쓸어버렸죠. 나이트 엘프 저항군이 승리에 도취된 그 순간 넬타리온은 자신이야말로 아제로스의 응당한 지배자라 말하며, 이제 자신은 넬타리온이 아닌 데스윙이라 선언하며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어 나이트 엘프와 용군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대지를 끊임없이 오염시키던 고대신들이 대지의 수호자 넬타리온을 타락시키게 된 것이죠. 당황한 용군단은 반격하지만 용의 위상의 힘을 모두 진 데스윙을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크나큰 타격을 입은 나이트 엘프 저항군과 불타는 군단 모두 퇴각하게 되죠. 하지만 데스윙 역시 너무 강한 힘을 지녔던 유물을 과용한 대가로 비늘이 갈라져 불과 용암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용의 영혼을 가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용군단은 이 사건으로 결국 전선에서 빠지게 되었고, 특히 푸른 용군단의 수장 말리고스는 죽어가는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바라보며 점차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은 넬타리온의 배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퓨리온의 동생인 일리단의 배신 때문이었죠. 언제나 형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일리단은 이 전쟁을 통해 형을 제치고 종족의 영웅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언제나 그의 공적은 형의 활약에 빛이 발했고, 자신이 열렬히 사모했던 티란데마저 형에게 빼앗기자 결국 일리단은 나이트 엘프를 떠나 궁극의 힘을 바라며 불타는 군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악마 아지노스를 쓰러뜨려 그의 검을 얻고, 마침내 살게라스와 조우하게 된 일리단은 용의 영혼을 훔쳐보겠다는 담대한 계획으로 살게라스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일리단의 계획이 마음에 든 살게라스는 지옥불로 일리단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눈을 불태워 강력한 악마의 힘을 주입했고, 새로운 힘을 얻은 일리단은 데스윙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강력한 판금 아다만티움으로 금이 가는 자신의 몸을 이어붙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데스윙 몰래 일리단은 용의 영혼을 훔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일리단은 다시 나이트 엘프들에게 돌아가 영웅이 될 생각으로 살게라스에게 이 힘을 이용해 저항군을 무찌르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그를 믿지 않은 살게라스는 용의 영혼을 명가들에게 넘겨 자신을 소환할 차원문을 만들게 하죠. 한편 제로드 섀도우송이라 불리우는 한 나이트 엘프가 저항군의 새로운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트 엘프의 베타적 기지를 벗어내 타우렌과 토석인 등의 다른 종족들을 저항군에 규합시켰으며 다트리마 선스트라이더가 이끄는 명가 마술사 무리가 불타는 군단의 반기를 들고 저항군에 합류하게 되었죠. 또한 야생신들 역시 나이트 엘프의 부름에 응답해 거대한 몸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고, 그들의 추종자인 드라이어드, 키메라, 나무정령 등의 전설적인 생명체들 또한 저항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이 군세를 강화한 나이트 엘프 저항군은 최후의 결전을 향해 진 아즈샤리로 진격하게 되죠. 강력한 야생신 우르솔과 우르속은 악마들을 휩쓸었고, 멧돼지의 야생신 아감마가는 돌격하여 악마들의 진영을 흔들어 놓으며, 세나리우스의 아버지인 말로른 역시 강력한 힘을 내뿜으며 악마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르솔과 우르속은 악마들에게 파묻혀 죽어갔고, 아감마가는 강력한 만노로스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수천의 악마들을 휩쓸며 지친 말로르는 결국 아키몬드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전황이 혼란스러워져만 가는 사이 말퓨리온은 소수정예의 용사들을 이끌고 아지샤라 궁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살게라스 몰래 악마들을 차원으로 되돌리고 있는 일리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퓨리온과 티란데는 그를 의심했지만 우선은 더 큰 위협에 집중하기로 했죠. 가까스로 악마들을 처치하며 영혼의 샘에 도착한 영웅들. 그러나 영혼의 샘은 이미 용의 영혼을 통해 살게라스를 소환하기 위한 거대한 차원문으로 변해 있었고, 강력한 살게로스가 아제로스로 넘어오기 직전의 순간이었죠. 말퓨리온과 로닌 그리고 크라서스는 차원문을 닫기 위해 집중했지만, 차원문을 통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악마들을 상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브록시가는 결심한 듯 손에 무기를 움켜쥐었고 그대로 차원문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차원문을 닫을 시간을 벌기 위해 브록시가는 차원문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악마들을 베어넘겼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살게라스를 마주한 브록시가는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살게라스의 무릎을 공격합니다. 큰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살게라스의 주의를 돌리는 데 성공했고, 분노한 살게라스는 칼을 내리쳐 브록시가를 단칼에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때 차원문 바깥의 영웅들은 다가오는 살게라스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살게라스에게 나있는 상처를 발견한 영웅들은 상처를 향해 온 공격을 집중합니다. 집중된 공격으로 살게라스와 차원문의 연결이 끊긴 순간 말퓨리온은 강제로 차원문을 닫아버리는 데 성공하고, 살게라스는 그대로 뒤틀린 황천으로 튕겨나가게 되죠.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저항군. 그러나 불안정한 마력의 순환으로 영혼의 샘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 결국 영혼의 샘은 폭발하게 됩니다. 샘의 폭발로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칼림도어 땅 대부분이 부서져 오직 몇 개의 대륙과 군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의 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의 시대로 돌아오는 로닌과 크라서스. 차원문 바깥으로 튕겨나온 브록시가의 무기를 가지고 돌아온 크라서스는 늙은 오크 주술사의 모습을 한 채 호드의 도시 오그리마로 향합니다. 아제로스를 구한 위대한 오크, 브록시가의 전설을 전하기 위해.